그래서 제가 여성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어떤 남자가 본인한테 이렇게 들이대는데 진심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고 싶고, 이 남자가 몸만 취하려고 하는 건지가 조금 불안하다 싶은 여성분들은 그냥 제가 내린 해답은 그거예요. 잠을요 그냥 한 남자하고만 자세요. 네, 요즘에 돌싱 앤 모쏠이라는 프로그램이 이제 나는 솔로와 더불어서 또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은 제가 볼 때는 나솔이나 돌싱 앤 모쏠 프로그램을 안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재밌게 볼 수 있을 만한 내용일 겁니다. 일단은 지금 하나하나 리뷰를 하기에는 너무 오래 회차가 지났어요. 그리고 제가 이번 주부터 리뷰를 하겠다고 했는데 졸라 웃긴 게 이번 주가 마지막 회드만 이씨. 이것도 2기를 모집한다고 하는데 2기는 제가 첫 화부터 하나하나 나는 솔로 리뷰처럼 디테일하게 할 텐데 지금 이미 이번 주가 최종 선택이래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거를 제가 이제 와서 디테일하게 누구의 행동이 어땠고 저쨌고 이런 거는 뭐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여태까지 이 돌싱 앤 모쏠을 본 총평이랑 각 그 출연자들의 어떤 특이점? 약간 이런 것들, 그리고 아쉬웠던 부분이라든지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름을 별명 닉네임으로 부르는 거예요. 이제 저것부터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돌싱 앤 모쏠이라는 프로그램이 처음에 이제 기획 단계에서 나왔을 때 저는 인스타 스토리도 올렸었습니다. 인스타 스토리를 제가 뭐라고 올렸었냐, 돌싱녀들이랑 모태솔로 남자들을 매칭을 하는 프로그램을 한다고 해가지고 저거 남녀 바뀌어 써봐라, 저거 난리 났다, 저게 말이 되냐, 아무리 남자들이 요즘에 연애하기 힘든 세상이라고 해도 모태솔로 여자를 데려다가 돌싱 남자들이랑 만나는 프로그램 기획을 했으면 방송국 폭파됐다라고 하면서 제가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었어요. 근데 제가 이 방송을 보고 그 부정적인 의견을 냈던 나 자신이 너무 창피하고 경거망동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막 되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니 모태솔로가 무슨 죽을 죄를 지은 거야? 무슨 뭐 돌싱녀들을 데려다가 모태솔로들을 만나게 해주는가, 이거 남성 혐오가 졸라 심하구나, 저거 분명히 여자 PD가 만든 프로그램일 것 같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 방송을 보고 나서는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냐, 돌싱이 무슨 죽을 죄를 지은 거야? 뭐야? 정반대 입장. 돌싱이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저 여자들이 무슨 잘못을,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저런 취급을 당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그래가지고 방송 컨셉만 들었을 때랑 실제 방송을 봤을 때의 평가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드려볼 건데, 일단은 뭐 누구라고 특정을 짓지는 않겠지만 모태솔로 남성분들을 보면은 일단 별명부터가 답이 안 나와요. 우리가 별명이라든지 무언가를 짓는 것들을 보면은 이제 센스라든지 이 사람들의 사회적 지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출을 할 수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유튜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깜빵에 들어간 구제혁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을 보면서 아니 어떤 생각이면은 자기의 유튜브 채널명을 구제혁이라고 지을 수가 있지? 그러니까 취지는 좋아. 이름 자체가 억울한 사람들을 구제해주겠다, 그래서 구제역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었다는데, 그거를 떠나서 돼지 역병의 이름을 어떻게 자기 닉네임으로 지을 수 있냐는 거야. 심지어 그 사람은 자기 자체로 뚱뚱했잖아. 그러면은 구제역이라는 유튜브 채널명을 썼을 때 자기가 받게 될 어떤 조롱이라든지 불쾌함이라든지 그런 거를 생각 안 했나? 이 사람은, 내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도 이런 같은 것만 봐도 여자들은 그래도 여기서 쓰여질 별명이라고 생각하니까 나를 부르는 사람들이 어감적으로 되게 꺼려지는 걸로 쓰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카멜리아님 같은 경우에도 네 글자이긴 하지만 뭔가 사람 이름 같은 어떤 이런 정도의 닉네임을 정했는데, 이 수금지화라는 님 같은 경우에는 수금지화가 뒷부분이 잘린 겁니다. 수금지화 천의 명의라고 지었어요. 이 사람은 자기의 별명을. 여러분들은 정상적인 어떤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든지 어떤 마케팅적인 사고가 있다면은 앞으로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남들이 본인을 어떻게 부를지 닉네임으로 정하게 될 건데, 본인 스스로의 닉네임을 정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저는 수금쥐와 천해명이요, 이것부터가 그럼 이 사람은 방송에 나와가지고 여자들이 수금쥐와 천해명님 식사하셨어요? 수금쥐와 천해명님 여기 뭐 타고 오셨어요? 이럴 생각으로 그냥 그럴 생각조차도 안 해보고 자기의 닉네임을 지어버린 거예요. 낙화유수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보통 유튜버들도 이런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구제영님 예시만 들었지만, 예를 들어서 유튜버들 중에 제가 뭐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굉장히 민망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저는 리섭이라는 게 본명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길에서 사람들이 알아보고 리섭
이섭님 구독자예요 라고 하면 이제 쪽팔리고 이런 것도 없어요. 왜냐면 내 본명이고 평생 동안 내가 들어왔던 이름이다 보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조튜브 정도까지도 괜찮아. 뭐 자기 성이랑 튜브를 이은 거니까 뭐 조튜브다 막 이러잖아. 근데 조튜브의 지난 채널명이 호주노예 조였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 새끼랑 어디 다니면은 채널명 바꾸기 전에는 호주노예다 그래가지고 이게 유튜브만 할 때는 괜찮은데 이게 어디 나와가지고 실제 어떤 사람들이 부를 때는 굉장히 민망한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저 아는 형 중에는 이제 뭐 지식의 칼이라고도 있는데 그 형을 이제 사람들이 보면서 지식의 칼이다 막 이러면 되게 민망하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 낙화, 유수, 수금쥐와 천해명, 맹꽁이도 마찬가지고 아니 적어도 내 닉네임을 부를 때 섹슈얼한 느낌은 내지 못한다고 해도 그 섹슈얼한 느낌을 반감시킬 만한 닉네임으로 지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캐치를 잘했어요. 아 내가 어떤 이름으로 지어야 내 이름을 사람들이 떠올리고 부를 때 적어도 마이너스는 되지 않게 어떤 그런 닉네임을 정했거든요. 여자들은 두쫑쿠 이런 거는 뭐 두쫑쿠를 좋아하신대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두쫑쿠라는 어감이 되게 귀엽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다 지었단 말이야. 카멜리아 이런 것도 여성스러운 이름이고 불나방 이분은 제가 할 말이 좀 많은데 이분은 실제로 제가 느끼기에는 생각이 굉장히 짧은 분이라는 게 느껴져. 실제로 느껴진다는 겁니다. 생각이 짧은 사람이다라는 게 아니라. 그리고 서울쥐 이런 것도 되게 귀여운 어감이잖아요. 핑퐁 이런 것도 어감이 나쁘지 않고 순무 이것도 되게 순해 보이는 이름이잖아. 이분도 전략을 되게 잘 짠 게 인상이 되게 날카로워 보이고 제가 볼 때는 성격이 막 그렇게 막 유해 보이지도 않는단 말이야. 근데도 순자를 넣어버려가지고 자기의 이미지를 조금 이렇게 쇄신하려는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수금쥐와 천해명, 맹꽁이, 낙화, 유수 뭐 이런 거부터가 너무 재미없는 사람들일 거라는 게 유추가 되는 거야. 진짜 개재미없겠다. 이름이 현무, 낙화, 유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회적 지능 같은 것들, 위트, 뭐 유머러스함 이런 것들하고는 담을 쌓은 사람들이겠구나라는 것들이 닉네임에서부터가 유추가 됐었습니다. 에이 그래도 이름으로 억까지는 맙시다. 근데 억까가 아니라니까요. 아니 어떻게 내가 지금 4박 5일인지 뭐 5박 6일인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서 불릴 이름을 어떻게 이렇게 짓냐고요. 낙화유수로 짓냐고요. 어떻게 보기만 해도 틀레가 나오는 닉네임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실제로 틀이잖아. 83년생이잖아. 그래가지고 이게 왜 촌스러운지도 모르실 거예요. 그러면 여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 들어요. 낙화유수라고 하면은 진짜 보기만 해도 꼰대스럽고 재미도 없고 유머러스함이라고는 담을 쌓은 사람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맹꽁이 자기 닉네임을 맹꽁이라고 짓는 게 말이 됩니까? 연애하러 나온 프로그램에서 개그맨이 개그 프로에 나가가지고 맹꽁이라는 닉네임을 지었으면 나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예능 나가가지고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한다니까. 근데 여자를 만나러 나온 프로그램에서 스스로를 맹꽁이로 불러달래요. 이게 말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게 여기서도 보이는 거지. 저는 이게 억까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진짜로. 순무는 그 여출 고양이 이름이래요. 그러니까 고양이 이름이고 나발이고를 떠나서 고양이 이름이 만약에 되게 별로의 이름이었어도 별로인 이름으로 짓지도 않았겠지만 그런 이름이었으면은 안 썼을 거란 말이야 순무님은. 그래서 방금 전에 이제 어떤 분께서 이제 닉네임을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얘기를 하게 됐는데 닉네임만 봐도 사람들 졸라 재미없어 보이는 게 다 느껴져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닉네임 같은 거에서 이 사람들의 센스를 어느 정도 볼 수가 있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조지님이랑 현무님 이 두 분이 지금 욕을 굉장히 많이 먹고 계세요. 왜냐면 정말 모태솔로 찐따남들의 표본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계세요. 이분들이 찐따라는 게 아니라 찐따남들이 할 법한 행동들을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인데 이렇게 많이 반복을 하셔가지고 이제 그거 갖다가 욕을 먹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방송을 볼 때마다 제가 굉장히 현타가 오는 게 뭐냐면은 이 나이를 보면서 저도 88년생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와 내 친구들이 저렇구나. 남들이 보는 나도 저런 식의 틀딱이겠구나. 자기 객관화를 하게 된다니까요. 와 제가 그래도 유튜브 방송하고 막 이렇게 맨날 방송할 때 카메라 조명 막 쐬고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니까 나도 이제 나름대로 자기 객관화가 어느 정도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조지님이랑 현무님이 88년생이라는 거를 듣고 야 나도 저렇게 늙은 사람이 됐구나 어느 순간. 그거를 보면서 조금 현타가 많이 오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조지님은 일단 전형적인 자기가 아는 얘기가 조금이라도 나오면은 도저히 못 참는 병에 걸리신 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역사 얘기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그리고 팩트병에 또 걸려가지고 이런 분들이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유도리가 없다고 그러거든요. 보통 사회성이 없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찐따들 특징이 뭐냐면은, 어떤 카카오톡 단톡방 같은 데서 대화를 하다가 이제 맞춤법 같은 게 틀리면은, 우리가 틀렸다는 걸 알아도 굳이 그걸 소통하는데 이상만 없으면은 그냥 넘어가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되를 누가 틀렸다고 쳐요. 그러면은 야, 그거 되가 아니라 되를 써야 돼 라고 지적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조지님이 그거에 전형적인 표본 같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아는 무언가가 나오고 사람들이 좀 잘못하는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그거를 지적하지 않으면은 죽는 병에 걸리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표를 단 한 번도 못 받았다가 최근화해서 3표를 처음으로 받았는데, 이 부분에서 저는 조금 이 프로그램을 더 이상 볼 이유가 있나 하는 현타가 왔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부분을 지적한 다른 리뷰 유튜버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솔직히 여기 나온 여성분들이 자기 직업 홍보를 하러 나가는 사람들이 꽤나 많게 느껴졌어요. 예를 들어서 이 카멜리아 같은 분들만 봐도 쇼호스트시고 자기 개인 사업하는 분들도 있고, 이 두쫑쿠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용실 2곳을 운영하는 분이시고, 두쫑쿠님은 이제 지금 방송 끝나고 나면은 인스타그램 같은 걸로 이제 릴스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미용실 홍보 엄청 하실 것 같거든요. 그리고 서울쥐님 같은 경우에도 압구정에서 뷰티샵을 운영하고 계시다고 하고요. 그리고 순무님도 편집 디자이너라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약간 말을 순화하신 것 같고, 제 생각엔 프리랜서 영상 편집자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20대 때 그런 거 해봐서 알거든요. 프리랜서로 이제 웹디자이너라고 하면서, 말이 웹디자이너지 사실상 상세 페이지 같은 거 외주받아가지고 만드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조금 있어 보이게 편집 디자이너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름이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수입이 늘어나는 사람들이 여기 다들 나왔단 말이에요, 여자들이. 그래가지고 여자들의 진정성이 조금 의심이 됐었는데, 심지어 지금 이 두쫑쿠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배우 고윤정님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예뻐요. 일반인이 방송 카메라에 저 정도 나올 정도면은 실제로 이 돌싱 프로에 안 나갔어도 괜찮은 남자 만날 수 있었을 거예요. 심지어 미용실을 2군데나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러고 애도 없대요. 나는 이 두쫑쿠님이 처음 나왔을 때 당연히 애는 있겠지, 그렇기 때문에 연애 상대를 찾기가 어려워가지고 저기를 나간 거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애가 없대. 미용실 2군데 운영하면서 저 외모에 95년생밖에 안 됐고, 나이도 저 정도면은 발에 차이도록 남자가 돌싱녀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도 저기를 나가가지고 저런 수모를 당하고 있다? 저는 두쫑쿠님은 픽픽처를 어느 정도는 그렸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지님이 3표를 받은 것 때문에 제가 이 얘기가 나왔는데, 뭐냐면은 조지님은 어느 정도의 찐따력을 보여주셨냐면은 자기가 빵표가 됐어요. 여자들한테 한 표도 선택을 못 받았단 말이야. 근데 빡쳐가지고 PD한테 따졌습니다. PD한테 나 이거 졸라 하기 싫다고, 나 이거 너무 하기 싫은데, 이거 나 의욕도 안 생기고 나 집에 가고 싶다, 나 이거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여자들이 다 같이 있는 방으로 갑자기 와가지고, 근데 나 선택 왜 안 한 거예요? 막 이래요. 이 사람이 사투리도 쓰고 막 이렇거든요. 사투리도 쓰고 자기의 제대로 된 직업이 없어요. 외할아버지가 한의사셨대요. 그래가지고 집안 사업이 있는데 그거를 좀 물려받으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영국에서 공부는 하고 왔는데 실제로 인생에서 생산성이라는 걸 갖춰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냥 돈을 여태까지 살면서 내가 번 돈보다 내가 쓴 돈이 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내가 쓴 돈보다 누군가가 나한테 투자한 돈보다 더 많은 생산성을 내서 더 많이 벌어서 사회에 이바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조지님은 압도적으로 전자입니다. 여태까지 복지라는 복지는 다 받아보기만 했고, 이게 뭐 나라에서 주는 복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들이 주는 복지 이런 것도 다 복지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주는 복지만 받아보고, 제 생각에는 조지님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여태까지 무슨 뭐 영국 가서 뭐 유학도 하고 부모님 가업을 승계하고 이런다고 보면은 앞으로 평생 동안 제가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쓴 돈보다 이바지하는 돈이 더 많아질 가능성은 굉장히 낮을 거라고 보거든요. 죄송하지만. 근데 그 부분을 또 웃긴 게, 조지님은 숨길 생각도 없어 보여. 엄마가 자기 카드 내역을 다 본다고 하면서 여기 와서 한다는 말이, 여자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대놓고 합니다. 엄마가 여기 나와가지고 돈 많이 쓰지 말라고 했는데 막 이래. 엄마 카드를 받아서 쓰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 나이 88년생, 저랑 동갑인 나이인데 내년이면 40이에요 이제. 저 나이를 먹고도 아직까지도 엄마 카드를 쓰면서, 엄마가 우리 조지 이번 달에는 뭐 어디에 돈을 썼나 하면서 카드 내역까지 다 검사를 받아야 되는 그 인생을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여기 나가가지고 지금 영국에서 자기가 유학하고 왔다고 하면서 자기가 이제 전문직 집안이다 어쩐다 얘기를 하면서 여자를 막 고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선택을 할 수가 없지. 역사 얘기만 막 1시간씩 해버리니까.
약간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고 외모가 지금 뛰어난 것도 아니고 저는 기본적으로 조지님이나 현무님 같은 경우에는 여자들한테 선택을 못 받았다고 해도 열을 내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어떤 사회적 센스, 위트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연애를 하려는 남자가 일단 자기 관리가 너무 안 된 상태로 지금 저기를 나갔잖아요. 저 사람들 기준에서는 최대한 그래도 연애를 한다고 해가지고 꾸미고 나온 건데도 저 모양이면은 평소에 어떤 수준의 몰골로 다닐지가 보이는 거예요. 아니 적어도 내가 아직 결혼 안 했고 저도 살이 오지게 찐 입장에서 이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유부남이고 애 아빠잖아. 저희 와이프는 굉장히 미안한 일이지만 내가 어디 가가지고 이제 새로운 여자를 꼬시려고 하고 이런 인생이 끝난 사람이잖아. 근데 이렇게 관리가 안 해가지고 10대지가 된 저보다도 지금 더 돼지가 된 상태로 어떤 커플 매칭 프로그램에 나가가지고 누군가가 자기들을 선택해주길 바란다? 이거는 타고난 이목구비, 타고난 외모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연애를 할 상대들한테 대한 최소한의 매너가 안 된 거여가지고 저는 이 사람들이 여자들한테 선택을 안 받았다고 기분 나빠하고 여자들이 더 기분 나빠해야 돼요. 어떻게 연애를 하러 나온 사람들이 이런 정도의 몸매를 가지고 나갈 수가 있어. 다들 이중턱인 상태로 어떻게 저러고 나갈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 조지님이랑 현무님은 이제 두 분 다 거의 그냥 답도 없는 모쏠이신 분들인데 조지님은 그래도 사람 자체가 되게 악하거나 이래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어떤 말들이 뭐가 마이너스인지도 모르고 뭐가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건지도 모르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 현무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쎄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피해의식이 너무 많다고 그래야 되나? 피해의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하고 대표적인 예시로 현무님이 굉장히 많이 욕을 먹은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연애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보면요 어떤 남자 출연자랑 여자 출연자가 단둘이 꽁냥꽁냥 데이트를 하고 있는 공간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 가는 게 매너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자체에서 아침 데이트를 PD들이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거기에 불나방이라는 분이랑 루키님이랑 같이 아침밥을 먹으면서 이제 식사 데이트를 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둘이서 꽁냥꽁냥 대고 있는 그 자리에 조지님이랑 현무님이 자기들도 아침을 먹어야 된다면서 문을 열고 들어가지고 그 옆에 앉아가지고 루키랑 불나방을 구경하면서 밥을 먹고 있어요. 아니 이 둘이 데이트하는 당사자들인데 나중에 들어온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크고 이 사람들은 이 루키랑 불나방은 눈치를 보느라 데이트도 제대로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루키님이랑 불나방이 이 두 분이 거기서 또 역사 얘기를 하셨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다음에는 역사 얘기 없는 데서 우리 또 다시 얘기해요 하면서 이제 둘이 어떻게든 좀 긍정적으로 풀어 나가려고 했단 말이야. 근데 이 현무님은 불나방한테 관심이 있었어. 불나방님한테. 그래가지고 불나방님의 그 얘기를 들어버린 거야. 거기서 빡친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배려가 없고 인성이 글러먹었다고 하면서 그 얘기를 불나방님한테 가가지고 대놓고 했습니다. 불나방님의 인성은 그 정도밖에 안 되냐고 하면서 아니 둘이 데이트를 하고 있는 데를 가가지고 불청객으로 껴들은 건 이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조지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런 얘기를 들었었으면 근데 뭐가 문제인지도 솔직히 조지님은 몰랐을 거긴 한데 조지님한테 가가지고 너 이런 거 잘못됐어 했으면 조지님은 그게 제가 잘못된 거였나 보네요.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었던 사람이라고 보이거든요 조지님은 오히려. 근데 현무님은 자기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 데이트 분위기를 곱창 내놓고 거기서 불나방님이 루케님이랑 조금 민망하다 보니까 다음에는 역사 얘기 없는 데서 얘기해요. 그것도 되게 작게 얘기했어요. 속삭이듯이 얘기했는데 현무는 귀 데시벨을 엄청나게 높여놔가지고 그게 들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게 기분이 나쁘다고 인성까지 들먹이면서 불나방님한테 극딜을 박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개빡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조지님이랑 현무님이 마지막 전날 밤인데 다른 연애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 마지막 전날 선택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여성분들이 조지가 여태까지 이제 자기들한테 와가지고 막 따졌잖아. 왜 나 선택 안 했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성분들 중에 3분이 조지님을 선택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조지가 또 찡찡대는 것도 보기 싫고 또 여기서 막상 막 만날 남자들도 없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냥 그래 조지 한번 기 한번 세워주자 라고 하면서 선택을 한 것 같은데 저런 걸 보면서 그냥 다음부터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밸런스를 좀 맞췄으면 좋겠어 제작진들이. 당연히 이번 기수가 1기니까 어느 정도 시행착오를 겪어야겠지만 여자들 입장에서도 이러면은 누가 나가고 싶겠어요. 그래서 남자들 중에도 그래도 이번 기수 나는 솔로 경수님처럼 그래도 조금 이렇게 군계 일학 느낌이더라도 여자들의 관심이 있을 만한 그런 남자를 한 명이라도 좀 넣는 게 낫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이러면 진짜로 홍보 목적인 여자가 아닌 이상은 여기를 나갈 이유가 없어요. 맞잖아.
그러니까 돌싱인 모쏠 제작진들 입장에서도 여자들이 나와서 여기 찐사랑에 빠져야 의미가 있을 거잖아요. 방송이 재밌고. 근데 지금 이런 밸런스로 이 길을 또다시 한다? 이러면은 여자 출연자들이 홍보충들밖에 안 나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다음 기수부터는 좀 개선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 밸런스 맞추면 재미없음, 조지가 2% 살리잖아. 그러니까요, 그건 알겠는데 당연히 조지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조지나 현무 같은 사람들이 이때 괜찮은 남자도 넣어야 다음 기수에서도 여자들이 아 그래 나도 저런 남자들을 만나러 나가야겠다 하고 찐텐으로 나온 여자가 생길 거라는 거예요. 이번 기수에서 보면 찐텐으로 자기 남자 찾으러 온 여자는 불나방님 정도밖에 없거든요. 다른 여자들은 이제 제밥에 더 관심이 많아 보여,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래서 애매하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모쏠 남성분들의 공통점을 보면은 모쏠 남성분들은 이제 급발진이 많이 강합니다. 이 수검지화님 같은 경우에 여기서 지금 인기가 제일 많아요. 가장 정상적인 사람의 처세를 해가지고 그렇거든요. 이 수검지화님이 말도 굉장히 잘하고 저 사람이 왜 모쏠이지 하는 정도의 느낌을 받아요. 여자들 다 그럽니다. 여기 나간 여자들도 저 사람이 왜 모쏠이야? 모쏠 아닌 거 아니야? 그 얘기를 다 했었어요. 왜냐면은 사람들이랑 친화력도 좋고 센스도 좋고 매너도 좋고 분위기 흐리는 소리도 안 하고 여자들한테 장난도 이따금씩 잘 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저 사람 왜 모쏠이지 했는데 이 사람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가 안 좋아하는 여자들한테는 농담을 잘 던지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앞에만 가면은 로봇이 됩니다. 그리고 로봇이 되는 걸 넘어서 이 두쫑코님이 그래도 이 중에는 수금지화님이 제일 나으니까 수금지화님이 자기도 1픽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브레이크가 고장 나버려. 급발진을 해버립니다. 갑자기 두쫑코님이 애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두쫑코님이 애가 있어도 자기는 무조건 오케이다, 평생 먹여 살릴 수 있다. 이 수금지화님이 지금 요식업을 하려고 준비 중인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두쫑코님이 울산인가 어딘가 살아요. 그래서 울산 가가지고 내가 이거를 차리려고 생각도 해봤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자 손녀 이름까지 다 지어버려. 우리가 이거 되게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잖아요. 찐따들한테 한번 잘해주면은 그날 밤 집에 가가지고 결혼식 상상을 하고 손자 손녀 이름까지 다 지어놓는다는 얘기를 하잖아. 근데 이거를 이 수금주아님이 그대로 보여줘가지고 두초코님이 이제 거리를 좀 두기 시작하거든요. 질려버려가지고. 근데 이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더 딥하게 하기로 하고, 제가 이런 프로그램이 나올 때마다 이번 나는 솔로 기수가 조금 예외이기는 했는데 보통 남자들한테 극딜을 많이 받고 여자들은 최대한 실드를 쳐주려는 게 있어요. 시청자분들이 뭐냐면은 남자들한테는 조금 세게 말해도 되겠지라는 게 좀 기저에 깔려있단 말이야. 리뷰하시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리뷰하시는 분들도 남자 빌런이 나오면은 편하게 까요. 왜 저러냐고 하면서. 근데 여자 빌런이 나오면 욕먹을까봐 제대로 말을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오히려 조지님이랑 현무님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욕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제가 그렇게까지 뭐 한 숟갈 보탤 필요도 솔직히 없을 것 같고, 솔직히 말해서 조지님은 이제 조금 정신을 차렸어요. 그래서 저는 여자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순무님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멘탈이 약한지가 보였어요. 그러니까 순무님은 어떻게든 사회인의 처세를 하려고는 하는데 멘탈이 안 잡혀서 둘째 날인가 셋째 날에 끙끙 앓으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단체로 어떤 미션 같은 거를 해야 되는데 거기도 불참도 하시고 막 그랬었단 말이야. 근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순무님은 이전에도 어떤 돌싱 프로그램 같은 게 나갔었어. 근데 거기는 졸라 잘생긴 돌싱 남자들을 모아놓는 프로그램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 나가가지고 꽤나 만족스러우셨었나 봐요. 그래서 또 나오신 거야 여기를. 근데 여기 나온 이제 남자들 수준을 보면서 멘탈이 완전히 갈려 나가신 것 같아요. 그래도 자기 몸살 났다고 하면서 이불 덮고 안 나오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너무 몸이 안 좋다고 하면서. 근데 몸이 안 좋으셨던 것도 저는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원래 몸은 정신의 영향을 진짜 많이 받거든요. 그래가지고 순무님은 멘탈이 쿠쿠다스 멘탈인 것 같아. 되게 약하신 것 같아. 그러니까 저는 순무님은 안 좋게 보지는 않아요. 안 좋게 보지 않은데 굉장히 예민하고, 좋게 말하면 섬세한데 이제 되게 예민하고 유리 멘탈이어가지고 그 부분이 되게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느 정도 조금 걸림돌이 됐을 것 같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순무님은 그렇게 알아 누우신 다음에 어떻게든 이렇게 잘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방송이라는 거를 인식하는 티가 너무 많이 나기는 해요. 그래서 제작진들이 가가지고 이제 순무님한테 가가지고 이런저런 뭐 상담 같은 것도 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순무님이 왜 멘탈이 나갔는지 제작진들도 알다 보니까, 제작진들도 여성 스태프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 스태프들도 너무 여자들한테 잔인하다는 그 느낌이 있었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순무님의 마음도 이해는 가는데 어떻게든 방송은 진행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든 구슬리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 순무님이 아 맞아, 이런 방송에 나와서 되게 좋은 모습을 보이면은 인생이 역전도 가능했었지, 이
방송을 보고 이게 나의 포트폴리오가 돼서 더 좋은 남자를 나가서 만날 수도 있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조지님한테도 굉장히 잘 맞춰주고 막 이런단 말이야. 조지님이 수모님을 조금 호감을 갖고 있는데 조지님이 뭐 말도 안 되는 뭐 국례 성대모사 같은 거를 할 때 수모님도 거기서 맞장구도 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한번 아프고 나서 마인드 세팅을 바꿨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 전에는 남자를 만나러 왔기 때문에 이 남자들을 보고 멘탈이 갈려가지고 아예 끙끙 앓아 누우셨는데 이제 끙끙 앓아 누우시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일까? 아, 그럼 내가 여기서 방송이라도 하자. 좋은 사람으로라도 비춰지자라고 결심을 하신 것 같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느낌을 받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순모님 뿐만이 아니라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방송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조지 현모 같은 사람 분명히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시청률을 끌어올려주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적어도 두세 명 정도는 여자 입장에서 봤을 때 남자로는 느껴지는 사람을 넣어놔야 된다는 거야, 내 말은. 안 그러면 지금 다 방송을 해버리잖아. 지금 까멜리아 이분 같은 경우에도 정말 방송을 위한 방송을 하는 게 너무 느껴져요. 계속 해가지고 웃으면서 쇼스잖아 이분은. 그래서 여기서 한번 떡상하고 나면은 일이 끊기지가 않을 거란 말이야 앞으로. 그래가지고 이 남자들이 그 어떤 개 미친 진상짓을 떨어도 항상 웃으면서 말도 방송 톤으로 하면서 오빠는 이런 점을 고치면 참 좋을 것 같아. 아, 다음에는 그러면은 한 두 번째 만남 정도까지는 역사 얘기를 안 하는 게 어떨까? 오빠 너무 좋은 사람인데 이 부분만 고치면 좋을 것 같아. 참 좋을 것 같아. 막 이러면서 굉장히 방송을 의식하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저한테는 느껴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여자들의 진정성이 너무 아쉬웠던 것 같아요. 회차가 지나면 지날수록.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들을 이해하는 건 또 뭐냐? 남자들이 지금 퀄리티가 이렇다 보니까 지금 어쩔 수는 솔직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인기 많았던 수금지연님 같은 경우에도 다른 연애 프로에 나갔으면 아예 그냥 여자들이 눈길조차 안 줄 정도의 남자였는데 여기가 지금 수준이다 보니까 혼자서 거의 여자들한테 대해서 이제 평판이 굉장히 좋은 입장인 거고, 또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뭐냐면은 제가 오늘 방송 초반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영상은 이 프로그램을 안 보시는 분들이 봐도 재밌을 영상의 내용일 거라고 했던 게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거든요. 저는 이번 기수 나는 솔로와 이번 기수 돌싱의 모쏠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알파남의 연애와 알파녀의 연애는 무엇이 다른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좀 의아하실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MBTI가 N이어가지고 이 방송을 보면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좋을까를 생각하다가 나는 솔로랑 조금 비교가 되면서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제가 이 두 분을 약간 같이 놓고 방송을 하게 될 줄은 몰랐고, 그리고 이거를 보시는 분들도 아니 얘네 둘이 뭐가 공통점이 있다고 얘네들을 띄워놓은 거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남성분들이 그런 류의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다시 태어나면은 존예녀로 나는 태어나고 싶다. 존잘남보다 존예녀들이 인생을 사는 게 훨씬 더 난이도가 낮기 때문이다. 존잘남이라고 해봤자 어차피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쁜 여자로 태어나가지고 평생 받을 수 있는 모든 대우란 대우는 다 받고 나서 돈 많은 남자 물어가지고 시집가서 평생 떵떵거리면서 행복하게 살겠다. 예쁜 여자들은 얼마나 인생 살기가 좋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저는 거기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두쫑코님은 지금 생태계 교란종입니다. 거의 돌싱년대 얼굴이 굉장히 예쁘시고 미용실 두 곳을 운영할 정도면은 돈도 굉장히 잘 버실 거고 심지어 애까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돌싱의 모쏠 남자 출연자 한 명이 진짜 노빠꾸로 지금 직진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거부합니다, 두쫑코님이. 왜냐면은 저 사람의 오히려 진정성이 안 느껴진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은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자들의 인생 난이도가 얼마나 빡센지를 모르는 게 뭐냐면 연애시장 국한에서입니다. 남자는요, 어떤 여자가 나한테 진짜 미친 듯이 풀악셀로 직진을 해요. 그러면은 남자들은 이 여자랑 그냥 결혼을 하면 돼요. 이 여자가 나한테 뭔가 빼먹을 게 있어서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남자가 어느 정도 이제 검증된 매력남일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퐁퐁남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잘생긴 알파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여자가 나를 좋아해가지고 이번 나는 솔로 순자님처럼 경수님한테 완전히 빠져가지고 완전히 미친듯이 직진을 했잖아요. 이런 경우에 경수님은 순자님이랑 결혼을 하면은 돼요, 그냥. 근데 여자들은 힘든 게 뭐냐? 어떤 남자가 나한테 직진을 할 때 이 새끼가 발정이 나서 직진을 하는 건지, 진짜로 나를 사랑해서 직진을 하는 건지, 진짜로 나를 평생 먹여 살리려고 직진을 하는 건지를 알 수가 없어요, 여자들이. 잠을 자기 전까지.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자들이 예쁘장하기만 해도 연애하는데 문제가 없고 시집가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그 말도 맞기는 맞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여자들도 내가 만날 수 있는 최선의 남자랑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싶을 거 아니야. 아무나 개나 소나 들이대는데 그런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기한테 들이대는 여자가 없어서 그렇지 들이댄다고 해가지고 누구하고나 다 만나고 싶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 도쫑쿠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혼녀인데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지도 않은 남자가 이 여자한테 지금 다 맞춰주겠대. 애가 있어도 상관없대. 애 없다는 얘기를 듣기도 전인데도 애가 있어도 제가 그 애 다 책임지겠습니다.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사랑할 겁니다. 제가 모든 거를 다 책임질 겁니다. 라고 하니까 도쫑쿠님은 여기서 오히려 그 남자를 밀어내는 거야. 왜냐면 이런 경험을 숱하게 해봤을 거거든요. 도쫑쿠님은 여태까지 자기가 좋다고 매달리던 남자들, 하늘에 별도 따라준다는 남자들,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는 남자들이 잠을 자고 나면은 아니면은 한 두세 달 즐기고 나면은 갑자기 차갑게 식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게 진짜 구분하기가 힘들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요, 이 도쫑쿠님한테 지금 들이대고 있는 남성분이 도쫑쿠님한테 이분은 정말 슬프게도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지가 않다는 게 문제라는 거야. 그래서 이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컨텐츠 중에 그게 있어요. 연예 유튜버들한테서 항상 보고 싶어하는 컨텐츠가 그거예요. 몸만 탐하는 남자를 구분하는 방법을 여자들이 되게 알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몸만 탐하는 남자를 구분하는 방법을 찍는 연예 유튜버들은 오히려 내공이 없는 유튜버이거나 거짓말을 하고 있는 유튜버일 수가 있다. 돈 벌어 처먹겠다고 없는 얘기를 지어내는 유튜버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들었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거짓말을 간파하는 방법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는 거를 간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긁기 전에 복권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수금주아님은 지금 도쫑쿠님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야. 진심으로 도쫑쿠님이 무슨 짓을 벌였든지 간에 사람을 죽였어도 지금 이해를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 수금주아님은 자기의 마음이 안 바뀔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연애를 해본 경험이 있는 여자들, 연애를 해본 경험이 있는 남자들도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게 굉장히 슬픈 게 뭐라고 했냐면은 자보기 전까지는 남자 스스로도 몰라요. 이게 내 마음이 바뀔지 안 바뀔지를. 저도 그런 경우가 솔직히 많다 그랬잖아요. 진짜 솔직한 고백입니다. 이게 저도 20대 초반 이럴 때는 이 여자한테 내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이 여자가 2시간 넘는 거리에 살아도 맨날 내가 가가지고 2시간 걸려서 가가지고 얼굴만 보고 와도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근데 결국에 이 여자가 내 마음을 받아줘가지고 결국에 사귀었어. 나 이 여자랑 결혼 계획까지 다 세워놨단 말이야. 그 당시에는 저도 그랬습니다. 순수했을 때라 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고 손자손녀 이런까지 다 지어놓고 결혼하면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그래도 내가 돈이 안 되니까 둘이 같이 모아가지고 원룸부터 시작해야겠지만, 이런 미친 생각을 사귀기도 전부터 썸 단계에서부터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막상 사귀고 조금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제 해보고 나니까 갑자기 짜게 식기 시작한단 말이야. 이제는 그때 가가지고 이 여자의 단점 같은 것들이 보이고, 현실적으로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 같은 거를 그려봤을 때 불가능한 것들이 보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 여자랑 헤어질 때 그 여자도 저한테 막 개쌍욕 했었어요. 아니 쌍욕까지는 아니고 개쌍욕까지는 하지 않고 막 뭐라고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변하냐고. 오빠 나한테 처음에 나 꼬실 때는 이러지 않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사실이었어요. 저도 이수금주아님처럼 나도 정말로 얘랑 결혼하려고 했어. 근데 내 마음이 이렇게 변할 줄을 어떻게 알았냐는 거야. 근데 이 도쫑쿠님도 그런 거를 겪어봤을 거란 말이지. 이 얼굴에, 일반인이 이 얼굴에다가 미용도 하지 잘 꾸미고 다니지 이러면은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얼마나 많은 잘생긴 남자들이, 심지어 그런 남자들이 얼마나 많이 들이댔겠어요. 그리고 그 남자들한테 얼마나 속아봤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도쫑쿠님은 수금주아님을 지금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모르는 남자들이 봤을 때는 아니 저거는 이혼녀 주제에 어디 감히 이혼도 안 한 남자가 들이대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만날 생각을 해야지 왜 저래까지 재는 거지? 또 막상 지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도쫑쿠님이 원래 1순위가 수금주아님이었어요. 근데 수금주아님이 막상 좋다고 하니까 밀어내는 것처럼 보여진단 말이야. 근데 도쫑쿠님은 그게 아니라 너무 불도저처럼 들이대니까 이런 남자들이 나중 가면은 너무 빠르게 식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밀어내는 거란 말이야. 근데 더 슬픈 거는 수금주아님은 그러면은 여자가 질려한다는 거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여자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 여자한테 이렇게 직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게 비극인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수금주아님이랑 도쫑쿠님이 현실에서 만나고 있을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안 만나고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보기는 하는데, 왜냐면 도쫑쿠님이 지금 이혼녀라고 해도 지금 자녀도 없고 결혼기간 11개월에다가 지금 돈도 수금주아님보다 훨씬 더 많이 벌겠죠. 이 상황이면 냉정하게 두고
두쫑쿠님이 수금지아님을 만날 이유가 없거든. 그래가지고 안 만나고 있을 것 같긴 한데 혹시나 모르니까, 혹시나 만나고 있다고 치면은 수금지아님이 너무나 기분 나빠하실 텐데, 이게 수금지아님이 나중에 굉장히 무섭게 변할 수도 있어,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은 수금지아님이 자기가 마음이 없는 여자한테는 굉장히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는 게 좀 있거든요.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고, 이 수금지아님은 이 사람이 얼굴이 막 잘생기고 막 이런 사람이 아니어서 그렇지 여자들한테 대놓고 흘리고 다니는 타입입니다. 되게 매너를 가장해가지고 이 여자 저 여자한테 막 함부로 여자한테 손도 잡아요. 스킨십 같은 것도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오해를 굉장히 많이 사게 하고 다니는 류의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중 가면은 이 두쫑쿠님한테 만약에 수금지아님이 조금 질리고 이런다 이러면은 태도가 굉장히 180도 바뀔 만한 리스크가 있는 사람이라고 솔직히 보여집니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나중 가가지고 어떤 사람인지 보려면은 종업원한테 하는 태도를 봐야 된다라고 하잖아. 근데 수금지아님은 그 부분에서 약간 쎄한 포인트가 보여가지고 저는 두쫑쿠님이 약간 그 부분에서 조금 망설이고 있는 게 아닌가, 약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성분들한테. 여성분들이 막 그런 거를 알고 싶어 한다 그랬잖아요. 이 남자가 나한테 지금 해도 달도 별도 다 따다 바칠 것처럼 들이대는데 이 남자가 진심인지 아닌지를 모르겠어요 라고 저한테도 매번 그런 고민 상담들이 와요. 남자들은 죽었다 깨나도 겪지 못할 고민이죠. 왜냐면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조금 뜨뜻미지근하고 별로인 여자여도 나랑 그렇게 자고 싶다고 들이대면은 남자는 솔직히 말해서 피임만 잘하면 잃을 게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땡큐인 상황이지. 그래가지고 남자들 입장에서 아니 저렇게 남자가 들이대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남자 입장에서 성별을 제대로 바꾸지 않아가지고 생기는 입장인 거고. 그래서 제가 여성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어떤 남자가 본인한테 이렇게 들이대는데 진심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고 싶고, 이 남자가 몸만 취하려고 하는 건지가 조금 불안하다 싶은 여성분들은 그냥 제가 내린 해답은 그거예요. 잠을요 그냥 섹시한 남자하고만 자세요. 이게 갑자기 무슨 얘기인가, 저 새끼 뭔 개소리 하는 건가 싶은 분들도 계실 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섹시한 남자하고 자야 잠만 자고 끝난다고 해도 억울하지가 않거든요. 이게 뭐냐면 여자들이 결국에는 이렇게 불도저처럼 직진하는 남자가 꺼려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하면은 잘해줄 것 같기는 한데 뭔가 섹슈얼한 느낌까지는 안 들고 애매한데 조금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매하면 그냥 잠을 자지 말라는 거예요. 잠만 자고 헤어져도 억울하지가 않을 정도의 남자하고만 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들의 모든 문제는 결국에는 잠만 자고 끝나면 억울한 이랑 잠을 자서 문제가 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결국에는 이 남자가 미쳐가지고 나한테 들이댈 때는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 판단 절대 못해요. 왜냐, 이 남자들도 거짓말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태까지 계속 설명드렸죠. 근데 결국에는 한번 까봐야 된단 말이야. 포춘 쿠키 같은 거야, 포춘 쿠키. 까보기 전에는 몰라, 복권이야. 긁기 전엔 꽝인지 아닌지를 몰라. 그래서 그거를 내가 어떻게든 알아보려고 하는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왜냐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런 솔루션을 내려줘. 100일, 200일, 300일 동안 만나보고 그때까지도 마음이 변치 않으면은 그때 가가지고 몸을 줘라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도 답이 아니라 그랬죠. 왜냐면은 선택지가 있는 남자들, 경수 같은 남자들, 이런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자가 자기의 몸을 핑계로, 몸을 무기 삼아가지고 우리 100일 때까지는 난 잠 안 잘 거야 라고 하면 오히려 여자한테 매력이 떨어져요. 왜냐, 이 여자는 몸뚱이밖에 없는 여자라고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재다가 100일까지 잠 안 잘 거야, 3달은 만나봐야 돼, 약간 이러다가 오히려 진짜 알파남을 놓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남자들 같은 경우에도 어떤 여자랑 잠을 잤는데 더 좋아지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잠을 자고 나면 신기할 정도로 생각조차 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어. 근데 이거를 나도 모른다니까, 나도. 그래서 이거를 긁어보기 전에는 아예 모르는 거여가지고 여성분들이 그냥 긴가 민가 하면은 그냥 안 자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안 자는 게 맞는 것 같고, 만약에 이 남자가 나랑 잠을 자고 떠난대, 그래도 저 새끼 몸 졸라 좋아, 저 새끼 저 정도면 내 취향이야, 나도 하룻밤 잘 즐겼다, 그런 느낌이 드는 남자하고만 저는 자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애매한 남자하고는 자지 말고, 그리고 어떤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 존잘 알파남이랑 만나가지고 잠을 잤어, 이 남자를 믿고. 근데 그 남자가 그리고 떠났어. 그러면 나중에 술안주라도 삼으세요.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아 그때 그 오빠 있잖아, 야 그 오빠 쩔긴 했었어. 그럼 술안주라도 할 수 있잖아.
그리고 본인도 손해본 건 없잖아. 그래가지고 보통 이런 문제들은 취집을 하려는 여자들한테 생기는 문제고 그런 고민이기 때문에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거죠. 여성분들한테 내가 정말 사랑을 하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라고. 그러면 결국은 이런 문제들이 다 케어가 되는 겁니다. 애매하면 고민 말고 피하자. 그러니까 내가 저 말을 하는 거야. 애매하면은 고민하지 말고 그냥 피하고, 정말 이 남자가 내 심장을 쿵쾅쿵쾅하게 만들어 너무 미쳐버리겠고 나도 진짜 막 이 남자랑 자고 싶어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러면은 굳이 막 3개월까지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내 시간만 더 낭비하게 된다니까. 내가 이 남자를 만나는데 얼마 안 됐는데 막 미쳐버리겠어. 손만 잡아도 막 진짜 다리가 후들후들 거리고 바로 그냥 뭐 모텔로 직행하고 싶어. 그럼 직행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그 정도의 남자들은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잠잔다고 해봤자 그거 갖다가 여러분을 싼티나게 보지 않아요. 아, 이 여자가 나라서 이렇게 몸을 쉽게 허락했구나 라는 거를 안단 말이야. 그 남자들은 본인이 정말로 몸을 그렇게 함부로 주고 다니는 여자가 아니라면 그 남자들은 알아요. 오히려 찐따 새끼들이야말로 여자가 큰맘 먹고 일찍 몸을 주면은 나중 가가지고 너 다른 남자랑은 몇 번 만났을 때 잡았어. 나랑 이렇게 일주일도 안 돼서 이렇게 자는 거면은 다른 남자랑 몇 번 잡았어. 솔직히 내가 다른 남자들에 비해서 몇 번째로 좋아. 솔직히 말해주면 안 돼? 몇 번째로 좋아? 솔직히 말해줘. 괜찮아. 나 진짜 괜찮으니까 나랑 잠자는 게 몇 번째야? 막 이런 걸 막 물어본단 말이야. 오히려 찐따 새끼들일수록. 근데 오히려 진짜 여자를 많이 만나보고 그런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만날 당일날에 잠을 자도 그런 거에 안 긁혀요. 이 남자는 나를 특수 케이스로 내가 굉장히 개쩌는 남자여가지고 나와 오늘 자가지고 나를 진짜로 좋아하는 여자구나라고 생각하지 그렇게 찌질하게 생각 안 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여성분들이 그냥 아, 이 남자는 정말 내가 너무 심장이 쿵쾅쿵쾅 거릴 정도로 너무 좋다. 순자가 경수한테 빠진 것처럼 그 정도로 너무 좋다 한다면은 그냥 잘하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런 거를 막 굳이 막 그렇게 따져봤자 뭐 300일 200일 막 이거 버텨봤자 죽도 밥도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얘기를 그냥 드리고 싶었어. 여자들이 너무 많은 고민을 하는 문제다 보니까 그냥 애매하면은 자지 마요. 그냥 이 남자가 내 몸만 취하고 갔을 때 너무 억울할 것 같다 이러면 그냥 자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이 남자랑 자면은 이 남자가 내 몸만 취하고 갔다고 쳤을 때 술안주라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러면은 그냥 잘하는 겁니다. 저거 진짜 맞음. 오히려 저런 걸로 재면 정떨. 그러니까요. 진짜라니까. 경수 대 루키 누가 괜찮나요? 아, 당연히 경수가 훨씬 더 괜찮죠. 아이, 말이라고 해요. 그럼 비교할 게 아니지. 루키는 제발 손톱 좀 깎았으면 들어가 죽겠던데. 저도 그 부분 되게 보면서 자꾸 인상이 찌푸러지더라고요. 루키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되게 여성하고 말도 굉장히 작은 소리로 저기요. 우리 데이트 한번 나가봐요. 우리 내일 아침 먹을까요? 조지랑 현모는 내가 말이야 내가 역사를 아주 잘 알아. 내가 대저왕건도 받고 막 이러면서 목소리가 되게 쩌렁쩌렁해. 근데 루키는 말 좀 해 이 새끼야 막 내가 주둥이를 벌려줄까 벌려줘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너무 답답하게 해요. 막 듣고 있어 막 미쳐버리겠어. 답답해가지고 저도 불나방님이 싫은 건 아닌데 두초코님도 알아보고 싶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말을 해가지고 약간 그냥 모쏠들은 확실히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그래서 루키님은 경수님한테 갖다 댈 건 아니고, 그리고 루키님이 채팅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손톱이 너무 길어. 남잔데 자기가 손이 예쁜 거에 약간 부심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데 손톱 막 그래서 전체적으로 남성분들은 이제 아쉬운 점이 상당히 많이 보였는데 저는 이 부분은 그냥 다른 유튜버들도 많이 얘기했겠거니 싶어가지고, 흑자일스님도 돌싱앤 모쏠 리뷰 많이 하시더만. 그래가지고 조지 현무는 흑자일스님이 말아주시는 거 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여성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막자는 건 절대 추천 안. 그쵸, 당연히 아무나랑 막자라는 게 아니라요. 이 남자가 내 섹슈얼한 어떤 감각을 자극도 하는데 이 남자의 직업이나 어떤 이런 직업이라는 게 돈을 많이 번다고 그런 걸 보라는 게 아닙니다. 어떤 미래를 그릴 수 있을 만한 남자인데 섹슈얼하기까지 하다 하면은 그때 잘하는 거예요. 몸을 함부로 굴리고 다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여성분들 잠을 자더라도 피임 같은 거는 꼭 잘 하시고요. 형 구독자 비율 어떻게 돼요? 거의 반반이긴 하네요. 요 정도 나옵니다. 아니, 내가 여자 시청자 많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내가 이런 걸로 거짓말을 왜 해, 진짜. 남성이 45%, 여성이 55% 정도 나오고.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이래서 그냥 다른 소신 발언한다는 유튜버들보다 내가 진짜 소신 발언하는 거라니까. 내가 항상 하는 말이 그거잖아. 소신 발언의 기준은요, 구독자들한테도 욕을 먹어야 소신 발언이다라고 하잖아. 근데 나는 항상 여자들이 불편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있는 그대로를 다 말해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저를 구독해 주시는 분들한테는 또 그래도 더 감사한 거고. 어찌됐든 간에 저는 이제 돌싱앤모소를 좀 다른 관점에서 리뷰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조지 현무 조롱을 보고 싶으셨던 분들은 조금 실망스럽긴 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제 다음 기수에서는 저도 흑자일선님처럼 이제 하나하나 보면서 이제 리뷰를 하겠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번 주가 이제 마지막 방송이라고 하니까 그래도 여기서 내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 게 좋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거고요. 나는 솔로든 돌싱앤모소리든 또 다음 기수부터도 또 이제 재밌게 열심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바지랑 슬랙스 잘 입고 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번에 나온 청바지들도 진짜 퀄리티 좋게 나왔습니다. 핏도 훨씬 좋게 나왔어요. 한번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자지만 성별 갈라치기로 전혀 안 느껴지고 마냥 공감돼서 뭔 말하든 좋아요. 듣고 싶은 말만 해주는 유튜버들은 그냥 노잼, 배울 것도 없고.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